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2월 16일자입니다. 오늘도 많은 생존에 관한 뉴스를 편집해 봤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시드니 유대교 한우카 행사 중 발생한 비극, 어린이 포함 16명 사망. 시드니 총리도 진정한 영웅, 대참사 막은 흰셔츠 남성 정체는이 원래의 뉴스 제목이었습니다. 황수영 기자가 동아닷컴에서 12월 15일 날 보도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 시드니 동부의 유명 관광지 본다이 비치에서 14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총격범을 맨손으로 제압해 큰 참사를 막은 한 남성이 영웅으로 떠올랐다. 영상 속 흰셔츠의 남성은 43세 과일가게 주인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로 확인됐다. 중동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는 총성을 울리던 순간 주차장에서 소총을 들고 있던 총격범을 향해 맨몸으로 돌진했다. 현지 언론은 아흐메드가 두 아이의 아버지로 사건 당시 팔과 손에 각각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그는 수술을 받은 뒤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망친 대신 맞섰다. SNS에서 영웅이라고 불리는 시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총격 사건은 유대교 명절 한우카를 기념하던 해변 행사 도중 발생했다. 15일 경찰 브리핑 결과 용의자는 각각 50세 아버지와 24세 아들로 확인됐다. 아버지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고 아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사건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6명이 숨졌으며 40여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우선은 반유대주의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동영상을 보면은 그 아흐메드 씨라는 분이 덩치가 좀 꽤 큰데 무술을 했던 사람 같지는 않고 힘으로 제압을 하는 과정에 총상을 팔과 다리에 조금씩 이런데 계속 이 범인이 총을 쏘고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총을 뺏는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여성분이 또 뒤따라 달려왔습니다만은 참 진짜 영웅이겠습니다. 내란 특검 12.3 계엄은 윤석열 권력 독점 의도. 이것이 결론인 모양입니다. 2023년 10월 이전에 준비했다. 뉴시스 12월 15일자입니다. 내란 특검 6개월 최종 수사와 의의 결과 249건 중 215건 처리 34건은 국수본 이첩. 계엄 준비 목적 규명 2023년 10월 이전. 허위 증언 사회분열 조장의 국민 상처. 서울 고검에 사무실을 차렸고 상호협력 매트릭스 체계를 구축했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2일 조 특검의 임명을 시작으로 특별검사보 6명을 임명하고 검찰, 공수처, 경찰, 국방부, 감사원 등으로부터 182명 파견, 특별수사관, 행정지원요원 49명을 파견하는 등 238명의 인력을 꾸렸다. 특검팀은 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안이 용이한 서울고검 6층, 12층, 14층, 15층의 특별검사 사무실을 꾸리고 서울 동부지검 11층에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과 창관실을 설치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박옥수 특검보는 계엄 해체의 의결 방해, 변협 추천 김영수 특검보는 외환 의혹, 경찰 추천 장우성, 검찰개혁위 출신 교수 이윤재 특검보는
법무검찰 사건을 전담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동안 총 27명을 기소했다. 우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일반 이적,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최상목, 김영형, 이상민, 박성재 전 장관 등 정부 관계자 8명도 재판에 넘겼다. 또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비서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9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와 여인영, 문상호, 노상원 전 사령관 등 6명의 군 관계자도 공소 제기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임종덕 의원, 황교안 의원 등 정치인 3명도 재판에 넘겼다. 준비기간 줄여 김영형 구속연장, 사실관계 재구성 초점, 노상원 수첩, 여인영 휴대폰, 대통령실 CCTV, 영상, 삼청동 안갑 폐쇄해로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해 계엄 준비 시기와 이유, 국무회의와 안가 모임 실체를 규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전후 정치 상황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제시했으나 군을 통한 사법권 장악,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 장악,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 독점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드러났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 개정 재선 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등이 적시됐다.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지시 문건에도 국회 자금 차단과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내용이 담겼다. 계엄 때문에 윤과 싸운 김건희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분노. 방금열 김일애 기자 조선일보에서 12월 15일입니다. 12.3 비상개혁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계엄의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김 여사와 관련이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굉장히 분노했다는 등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을 수는 있다는 판단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동기인 목적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며 여기에 배우자 사법 리스크 해소는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촉보 계엄 이수사단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내란 특검 기소 첫 결론 박정환 CBS 노컷 외환 의혹 이 제목 거의만 가져왔는데 우선 계엄의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의 판결이 징역 2년 이건 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의 수첩이 없었다면 특검은 과연 계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노상원은 자신의 수첩을 수색당하도록 함으로써 형량딜을 한 것 아닐까 이런 표현을 해봅니다. 또 외환 의혹인데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봐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별로 없는데 북을 자극하여 북이 도발하도록 유도하여 전쟁을 발발시킨다는 것이 더 다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계엄은 위헌 위법 법원의 첫 판단 나왔다. 김은경 이민준 조선일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기획자로 꼽힌 노 씨는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법원 형사 25부 재판장 직위원회에서 내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달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하나로 병합돼 내년 2월쯤 선거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또 추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가불관계를 오염시키는 야당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달아봤습니다. 송원석, 이 쇼하며 일하는 기분만 붙여보고 망신주기 민망. 박서온, 홍유진 기자 뉴스1에서 12월 15일입니다. 업무보고 정책점검 아닌 전 정부 인사 나가라고 밖에. 한당공이 이미 위작, 역사 두고 이념적 편가르기 시도. 이준석, 이 대통령 업무보고서 이 학제에게 팥쥐 엄마 울고 갈 갑질. 우지은 뉴시스에서 12월 15일 본인 업무 범위도 아닌 것을 물어보고 낙인 찍어 괴롭혀 시험 문제를 범위 밖에서 내고도 욕먹지 않는 특수한 위치에서 비롯된 것. 이 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 평가 상반 신선한 충격 낙인 찍기. 노선웅 외 2명이 연합뉴스에서 12월 15일입니다. 여당 정책정과정 공개 호평, 국힘 공개적 조롱, 개혁신당 갑질 비난. 15일 사상 첫 중계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 업무 보고, 저는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곽가을은 상거래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이죠. 대통령과 정부기관들이 갑을관계란 말이냐? 아니지 않냐? 지나가던 어린애도 웃을 일이다. 조직에서 업무회의는 그 리더 CEO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이번 그 중계를 다 본 게 아니고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많은 업무 보고 자료들을 빠르게 넘겨가면서 뭘 다 이 대통령이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은, 뭔가 그 선입감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 리더의 신격에 따라서 업무회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무원 세계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은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 대신 공무원 너희들은 청렴해라. 가죽 벗기는 혁신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었고, C3세스 형벌에 대해서도 저도 그 소개를 한 적이 있죠. 정치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행정은 투명하게 해라. 근데 그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 맑은 거지. 이런 생각도 뭐 안 들어가진 않아요. 정치가 개판인데 행정이 글쎄 없습니다. 한당국이 졸지의 역사문헌 대통령실 해명이 오히려 문제 키워. 배재성 또 중앙에서 12월 15일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뭐 언론에 많이 인용이 되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환당곡이 언급과 이를 해명한 대통령실의 대응을 두고 말이 헛나왔다고 사과하면 될 일을 해명이 오히려 사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환당고기가 졸지에 역사학의 문헌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일거는 봤냐? 진중권 씨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치가 아리아 인종의 기원을 찾겠다며 고고학자들을 세계 곳곳으로 보냈고, 일제가 임나 일본부서를 찾으려 남의 나라 무덤을 파헤쳤지만 결국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며, 이 모두가 과학이 신화의 신화가 될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대통령 개인의 단순한 실수나 교양의 결핍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류의 지적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류는 오랜 시간 이야기, 미토스에서 이성적 설명, 로고스로 이행해 왔지만 최근 다시 로고스에서 미토스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다만 이 새로운 미토스는 문화 이후 등장했기에 스스로를 과학으로 포장하는 특징이 있다. 진 교수는 그 사례로 김어준 씨의 개표 조작 음모론을 들었다. 그는 이야기꾼의 허구를 일부 학자들이 전문 용어와 케이크값 같은 개념을 동원해 과학 이론으로 둔갑시켰다며, 김어준이 세계를 열면 학자들이 들어와 이론적으로 정당해 주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한 진중권 씨도 여기 김어준하고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자기도 뭔가 전문가라면은 전문 용어와 뭐 K값이면 자기 나름의 값을 들여다가 이렇게 분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시각을 좀 보여준 건 있죠. 선사시대는 이야기 시대였는데 이성적 설명으로 지금 시대가 넘어왔다. 그런데 지금 문자를 쓴 역사 시대가 되면서 어, 신화가 문자화 됐는데 이것이 과학으로 포장돼 가지고 그걸 믿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설득력 있게 설명은 논리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제가 봐서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의 지적 유익 같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언급했다고 무식하다 하는 것은 인격 모독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 동북아 역사재단이 정부기관인 모양인데 민간은 그 연구를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하는데 뭔가 그 돈을 그 생계는 보장돼야 계속 연구할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는 첨단고기는 충분히 고고학 상고사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려아연 11조 규모 미 재련소 건설 추진. 조우님 조선비즈 12월 15일자입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내년 주총 승기 잡나 미 전략동맹의 백기사 확보. 이것이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측 3.2조 투자 합작법인의 유상증자도 최 회장 10% 지분 백기사 확보의 경영권 강화. 영풍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주주가치 훼손. 고려에는 미국 정부와 전략적 동맹을 맺고 중국 히토류 전략광물 공급망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 세운 합작법인 JV가 고려 아연 지분 10%를 갖게 돼 이른바 백기사가 될 가능성이 커서다. 미국 재련소 US 스멜터로 명명된 이번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는 약 10조 원 66억 달러로 운영자금과 금융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11조 원 74억 달러이다. 우선 미 국방부와 투자자들이 함께 마련한 3조 2천억 원, 약 21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된다. 미 상무부는 치수법에 따라 미국 장비 조달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해 자금 약 3,100억 원, 2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려에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한다. 지난 11일에 설립한 외국 합작법인 JV 크루시블 메탈즈 이를 통해 19억 4천만 달러 약 2조 8,508억 원을 조달한다. 여기에는 미 국방부, 전쟁부, 상부부와 방산전략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한다. 나머지는 미국 정부의 정책금융과 보조금, 재무적 투자자, 대출, 직접 투자를 활용한다. 투자 일정은 이달부터 2029년 말까지다. 미국 정부가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켄터키 주가 있다고 그러죠. 켄터키가 있고 그 다음에 크락스빌이라는 데다가 여기다가 짓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에는 테네시주 크락스빌의 재련소를 짓는다. 이 지역은 전력 공급가가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해 전력비 절감 효과가 큰 만큼 가공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재련소 건설과 관련해 내년 부지 조성 및 기반공사, 설계, 조달, 시공, EPC 업체 선정과 주요 장비 발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7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9년 재련소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연과 연, 동 공정순으로 단계적 가동에 들어간다. 해당 시설은 연간 약 110만 톤의 원료를 처리해 54만 톤 규모의 최종 제품들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재련소는 울산 온산재련소 모델을 기반으로 약 65만 평방미터, 약 20만 평 규모로 조성된다. 생산 품목은 총 13개 제품으로 아연, 연, 동 등 산업용 기초금속을 비롯해 금은 등 귀금속, 그리고 안티모니, 인디움, 비스무스, 텔루륨, 카드뮴, 팔라듐,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전략광물이 포함된다. 또 반도체 황산도 생산된다. 이 가운데 11정은 미국 지질조사국을 통해 발표된 미 내무부의 2025년 최종 핵심 광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 안보에 필수적이며 공급 차질 위험이 높은 광물을 지정한 것이다. 고려에는 주요 금속의 연간 목표 생산량으로 아연 30만 톤, 연 20만 톤, 동 3만 5천 톤, 희소금속 5,100톤 등을 제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이를 통해 미국은 항공우주, 국방,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자동차, 산업 전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13종의 핵심 전략 광물을 대규모로 생산하게 될 것. JV가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가량을 신주로 취득하게 되면은 지분 배분은 최 회장 측에 유리하게 바뀐다. 영풍 측의 지분은 약 40%로 줄고 최 회장의 지분은 39%로 올라간다. 고려 아연은 오는 16일 자기 주식 68만 10주를 소각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공시했다. 주가 상승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미 전쟁부와 상무부까지 주주로 들어온다면 평소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매국노적인 발언으로 한국이 이럴 바에야 차라리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떠냐.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미래 생존을 위해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자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캐나다부터 51번째 주가 되지 말고 우리가 먼저 51번째 주가 되면 어떠냐. 그리고 그 영풍과 MBK죠? 파트너스인가? 걔네들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알기로는 전에부터 중국이 고려인 기술을 탈취하려고 했던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조직에 있을 때 반정을 해야 되는 거고 미국이 그런 고려아연의 이 세계 최대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을 그대로 미국 공장에 좀 짓자. 그러면 미국 51번째 주가 되는 거하고 뭐 다를 게 뭐 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죠. 뭐 자동차도 들어가고 반도체도 들어가고 다 그러는데 그럴 바에야 51번째가 주가 되지 뭐. G0 시대라는데 독일 최대 폭스바겐 국내 거점 첫 생산 종료, 드레스덴 공장 비용 절감으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지통신 외경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14일 독일 최대 자동차 회사인 폴크스바겐이 동부 드레스덴 공장의 생산 라인을 폐쇄하고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 거점에서 자동차 생산을 종료한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은 유럽과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판매 침체로 실적이 악화해 코스트 삭감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있다. 폭스바겐은 중국에서의 판매 감소나 유럽의 수요 침체, 트럼프 미 정권의 고관세 정책 등으로 현금 흐름이 핍박해
영업흑자 확보를 향한 코스트 삭감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폭스바겐 브랜드의 세퍼 최고 경영자 CEO는 이번 결정에 대해 경제적 관점에서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원가 세계는 코스트 삭감이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가? 생산 수단을 코스트 삭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스루풋 보존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좀 적어봤습니다. 제조 원가는 천재적 발상이었다.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인이 되었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조 원가를 잘 모르고 살아도 그만이다. 재무회계에서 직접 일하는 직원도 제조 원가 담당이 아니면 잘 모른다. 무엇이 천재적 발상이었나? 그것은 생산 재료비에 가공비를 더한 아이디어이다. 가공비는 노무비와 경비로 구성된다. 포드의 컨베어 시스템이 가동된 이후 과학적 관리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날린 테일러, 그는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로 노동자의 임금을 높게 주더라도 생산량 또는 작업량을 최대화시키는 성과를 냈다. 그가 이룬 업적을 돈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었다. 동일한 시간당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 생산 투입 재료 더하기 노무비 착상을 냈다. 당시 노무비는 변동비 성격이었다. 시간당 얼마, 지금도 시급, 우리나라는 월급이지만 미국은 주급인데가 아직도 많죠. 마치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서를 인용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단순한 착상이 산업시대를 지배하게 된다. 이런 착상 때문에 공산주의도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당시의 경비는 그 비중이 크지가 않았죠.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대량 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변했다. 아울러 노무비 비중보다 경비 비중이 높아졌다. 경쟁은 경비의 증가를 불러왔다. 노무비는 이제 고정비 성격으로 변했다. 유대인 골드렛 양자 물리학 박사인 새로운 천재가 나타났습니다. 경영혁신을 하더라도 평가 지표의 변경이 필요함을 파악했다. 첫 번째가 다시 생산 투입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분리, 디커플링 하는 것이다. 제조 원가를 통한 손익계산에서도 매출원가란 의미는 판매량 기준이다. 그래서 매출원가 산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제조원가 빼기 기말재고죠. 그러면 판매량 기준 원가가 되는 것이다. 그 재고와 제조원가에는 물론 가공비가 배부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일까? 제대로 평가한 것이 맞을까? 이미 써버린 비용들이 재고가 들어가서 가치가 있다고 믿어야 할까? 제조 원가가 올라갔다고 소비자가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줄까? 독점이라면 가능하겠죠. 우선순위는 코스트 삭감이 아니다. 판매 가격을 높게 받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박사는 매출이익 대신 차별화를 위해 스루풋이란 용어를 선택했다. 판매가에서 재료비를 뺀 게 스루풋이죠. 나머지는 모두 써버린 돈입니다. 스루풋 빼기 운영경비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즈, 운영 비용으로 했는데 국내 전문 번역가가 경비로 그냥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된다. 스루풋 세계는 첫 번째가 스루풋 증가가 제일 목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재고 회전율을 증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가 회계가 주장하는 코스트 비용 삭감은 삭감이 아니고 낭비 제거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미국 트럼프 2.0의 NSS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딱 세 가지 우선순위로 얘기를 하려면은 트럼프 증가는 미국 우선주의하고 비유해 볼 수 있겠고요.
재고 회전율 증가는 동맹 활용률을 증가한다. 요게 이제 한국, 일본의 이 국방비 좀 많이 대라는 거, 이것도 있지만은 지금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고려인이 그대로 그 재련 기술을 미국 이 가서 공장 쳐가지고 미국에서 만든다. 어, 코스트 낭비 제거는 재정 낭비 제거,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과 정부 발빠르게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미 비판 거세지는 반도체 규제 완화, AI 패권 다툼 중 이로울 우려, 테크 우파 역량 확대될 듯. 뭔 얘기냐? 지지통신 외신보 12월 14일 거를 가져왔습니다. 미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둘러싸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판매를 용인한 것에 대해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 첨단 기술 유출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위에 선 AI 패권 싸움에서 중국을 이롭게 할 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너진 펜스. 바이든 전 행정부는 스몰 야드 하이 펜스, 작은 정원의 높은 울타리의 방침으로 최첨단 기술을 둘러싼 기술의 유출을 막았지만 트럼프 씨의 결정으로 펜스는 어이없이 무너져 내렸다. AI의 황제, 정책 위반의 주도권을 잡은 것이 AI 암호 자산의 황제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삭스 특별고문이다. 삭스 씨는 실리콘밸리의 저명 투자자로 미 기업가 일론 머스크와 가깝다. 7월에는 미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통신기기 대기업 화웨이 기술로부터 시장을 빼앗을 수 있다는 라고 말해 전 세대형의 반도체를 중국 시장에 판매한다고 주장했었다. 강해지는 위기감. 트럼프는 엔비디아가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제1차 정권하에서 국방 차관보 인도태평양 안전보장 담당을 지낸 랜들 슈라이버 씨는 H200 판매에 따른 기술 유출은 중국군의 이익이 되고 억제력 유지의 관점에서는 미국의 손실이라고 말해 지극히 유감이라고 염려를 나타냈다. 반도체 규제 완화 실리. 우선 트럼프 대중 배려로 동맹 경시도 일본 희생시키지 마라. 미 전 고관. 지지통신 외신부 12월 11일 거를 서급해서 가져왔습니다. 실리를 우선시하고 중국을 배려한 모양새다. 반면 중국 군기에 의한 레이더 조사 등 군사적 압박에 직면한 동맹국 일본과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협상을 중지하면서 동맹 경시의 자세가 강해지고 있다.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트럼프는 8일 엔비디아의 차세대 첨단 반도체 H200 수출을 허용한다고 SNS를 통해 발표했다. 미국의 고용을 떠받치고 제조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H200은 엔비디아가 제조하는 AI 반도체 브래그웰의 이전 세대형 모델로 최신 기술이 아니다. 단지 중국에서 입수 가능한 H20의 약 6배의 성능을 가져 미국이 중국을 웃도는 기술상의 강점을 가지는 제품이다. 미 외교 문제의 평의회 CFR의 마이클 홀로위츠 상급 연구원은 모든 것은 돈에 따라서는 동맹국이 수출 규제에 적극적으로 임할지는 불안이 남는다라고 이야기한다. 중국 전문가인 데니스 와일드 조지타운대 교수도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동맹국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 왜 우리 보고서는 반도체 규제하라고 하면서 니들은 왜 파니?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돌려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교세라, 후지 등 출자 반도체 국산화, 국내 기업 지원 확대. 지지통신 경제부 12월 12일자를 또 소급해서 가져왔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는 라피다스, 우리는 레피더스라고 발음할 것 같은데, 교세라나 후지필름 홀딩스 등이 새롭게 출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12일 밝혀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지원이 확대된다. 라피다스는 올해 안에 약 1,300억 엔의 민간 출자를 모을 계획, 자금 조달에 일정 목표가 생길 것 같다. 교세라와 후지필름, HD 외에 혼다나 후지스, 캐논도 새롭게 주주에 참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라피다스의 홋카이도의 공장에 반도체 재료를 수송하고 있는 나가세 산업이나 반도체 업계용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아르고 그래픽스도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출자하고 있는 미쓰비시 UFJ 은행에 더해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과 미즈호 은행, 일본 정책투자은행이 합계 최대 250억 엔을 출자한다. 지방은행에서는 북양은행과 희고은행도 출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위해서 금산 모두가 전 국가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 뉴욕 호텔 부지까지 모두 샀다. 정재영 비즈와치에서 12월 15일자입니다. 롯데 뉴욕 팰리스 부지 7천억 원의 매입, 임차료 갱신에 따른 불확실성 리스크 제거, 리스 부채 축소로 재무 건전성 개선 기대. 요거는 요 소 제목만 읽고서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또래보다 유독 느리게 늙는 이유, 과학이 복잡한 이 습관. 김지연 기자 세계일보에서 12월 15일자입니다. 연령대 안에서도 노화 속도가 크게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가설이 제시됐지만 공통된 결론을 얻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제 학술지 네이처 노화에 실린 대규모 연구 결과가 이 오래된 질문에 새로운 단서를 제시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생체 행동적 연령 격차 지표를 활용했다. 예측 나이가 실제보다 높으면 가속 노화, 낮으면 지연 노화로 분류된다. 분석에는 기능적 능력, 교육 수준, 인지 기능, 심혈관 질환, 감각 손상 등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됐다. 연구 결과 일상에서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즉 다언어 사용자는 단일 언어 사용자보다 생물학적 노화가 더 천천히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언어 사용이 노화 속도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여러 언어를 이해하고 전환하는 과정의 기억력, 주의 전환, 실행 기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이 동시에 활성화된다는 점은 다수의 인지과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돼 왔다. 이 이서진 씨를 왜 이 사진에 넣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꽤 먹었는데 젊게 보인다는 뜻으로 이 사진을 게재한 모양이네요. 어쨌든 우리 앞세대 분들은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는 못했더라도 일제시대 때는 중국말하고 그 다음에 일본어 3가지 언어를 다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언어뿐이 못하는데 영어 공부를 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다언어를 하는 그러니까 다민족 국가가 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사회대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김총리 광장의 빛이 개혁의 빛으로. 이상현 연합뉴스 12월 15일자입니다. 박서군 위원장 대통령위원에게 힘실어 이행의지 반보돼. 시민사회 정당정부가 개혁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사회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 사회 분야 핵심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면 사회의 다양한 양심적인 목소리와 함께 정책을 만드는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사회적 약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개혁에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실현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이뤄나갔으면 한다고 강조. 위원장을 맡은 박성훈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대통령 탄핵 투쟁은 이번으로 끝나야 한다며 이를 끝내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사회 대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향후 민주주의, 사회정의 실현, 남북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정의, 민생안정, 기후위기, 식량주권, 균형발전 등 사안에 대해 총리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개혁이란 이 말대로 가죽을 이가 말한 대로 가죽을 벗기는 것이니 반대편을 실질적으로 죽이는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개혁하지 말고 개선하기 바란다. 주요 정책을 제안해서 수용이 된다면은 현재의 공무원의 존재와 그 많은 산하기관들은 뭐하는 작자고 쓸데없는 예산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모여지고 뭐 동원이 되는데 돈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것도 재정 낭비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가 뭔가 제대로 돌아간 적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이것은 쇼잉 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지. 그런 생각도 이게 좀 부정적이에요. 저는 뭐, 뭔 위원회가,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이 뭔 위원회로 한다는 것은, 이 전문가들이 좀 해야지,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은 내비두고, 뭐, 여러 사람,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킨다는데,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도대체 뭔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고, 사회적 약자라는 게 도대체 뭔지 다시 한번 정의를 하는 그런 연구 모임이라면은 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혁이라는 말 쉽게 쓰지 말자. 좀 개선하기도 어려운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호주 방송인데요. 아까 그 고려인이 미국 테네시주의 재련소를 진다고 그랬는데, 호주 동부 타운스빌에 저기 썬메탈이라고 아연 재련소를 미리 져가지고 거기서 운영해 본 거, 이런 등등이 다 미국하고 호주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됐을 때 고려 아연을 잡으세요. 이런 얘기가 미국과 호주 사이에 또 오고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또 추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